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2% 하락한 85,5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HLB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고 계신 차트가 코스닥 지수인데요. 어제보다 1% 상승해서 52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만 놓고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큰 한숨 돌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했던 지수가 나름 반등에 성공해줬어요.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저점을 올려줬고요.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나름 이렇게 급하게 올렸어요. V자로 급하게 올렸는데 이제 이게 외바닥으로 끝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쌍바닥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중바닥 형태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런 L자 형태로 가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하락할 때 이렇게 갭이 생기잖아요. 이런 갭은 사실 올라갈 때 단기 저항이 돼요. 그래서 단기 저항,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이렇게 빠졌다 올라올 때 21선이 단기 저항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저항 정도에 와 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오버시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저께도 생각을 좀 드렸는데 어느 정도 오버시팅이 나왔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외바닥에서 끝날 수 있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로 가느냐의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여태까지 시장을 좀 보시면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이 당시 때는 중국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 당시 때는 중국으로만 끝날 줄 알았더니 그러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 당시 때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대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 이제 반등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글로벌 위험이 온 거죠. 바이러스 글로벌 위험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를 보니까 어느 정도 2주일 정도 하락 정도 했더라. 2주일 정도 하락하니까 이제 확진자가 좀 잡혔더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번에는 이 당시 때랑은 캔들 자체가 틀려요. 되게 급하게 하락을 했죠. 이탈리아를 비롯한 이제 이쪽에서 확진자,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살짝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불안은 하죠. 그래서 뭐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락은. 왜냐면 일단 한번 하락은 잡혔기 때문에 제 차는 뭐 올라가는 쌍바닥 내지는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이렇게 L자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08년도 때 코스닥 차트인데요. 2008년도랑 지금이랑은 틀리죠. 2008년도 때는 15%가 상한제였다면 지금은 30%고 이 당시 때는 신용 경색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자연재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바이러스가 문제죠. 신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기업들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이 당시 때 급격한 하락이랑 지금 상승이랑 좀 비교해 볼 만한 의미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지난주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는 글쎄요. 크게 보시면 이런 L자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뭐 바닥은 올리면서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고 재차 이제 치고 올라간, 그래서 245서부터 나름 550까지 좀 되게 빠르게 잘 올렸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닥에서 먼저 치고 올라오고 보통은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는 비정상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빨리 올라와요. 근데 그러다가 기간 조정 완연히 거치고 이제부터 완연한 상승으로 돌아가잖아요. 완연한 기간 조정 거치고 완연한 상승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가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먼저 머리를 치는 게 그때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물론 이 당시 때는 특징이 순환매가 빨리 도는 시장이었어요. 정책 테마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시장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일단 빠르게 이렇게 잘 치고 올라왔어요. 물론 저기 갭도 있고 단기 저항이긴 하지만 쌍바닥이 될지 아니면 L자형이 될지 어쨌든 기간 조정 거치고 다 재차 상승할 텐데, 그럼 그때는 뭐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이번 반등에서 올라올 때 보니까 바이오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난주 내용적으로도 보시면 가장 큰 두 개가 있었죠. 미국으로만 한정을 할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을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일단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사를 했어요. 파월이 변했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미 제로 금리 했는데 뭘 또 합니까? 라는 자세에서 이제는 변했어요.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말고 우리는 CP도 매입할 수 있고요. 회사채도 매입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양적으로도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우리는 시장을 지켜낼 겁니다. 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조 슈퍼 예산안이 일단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2,700조입니다. 2,700조. 저는 머릿속에 상상이 안 가요. 천조국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2,700조랍니다. 어쨌든 이
자금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두 개 때문에 일단 올랐고, 이 정책 효과가 효과를 낸다면 2,700조 중에 분명히 이번 위기로 바이오 쪽에 다시 더 투자를 할 거예요. 글로벌적으로요. 그러면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던 게 이번에도 바이오였는데 조심스럽게 기간 조정 거치고 정책 효과가 난다면 조심스럽게 바이오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수가 다시 700을 넘는다면 당연히 코스닥은 바이오가 좀 많이 있잖아요. 지수 올려면 바이오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IT로는 한정이 돼 있어요. 코스닥은.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바이오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건 시장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좀 올라왔으나 한 번 더 눈치는 보고 갈 수 있다. 대신 이렇게 바닥을 올렸다는 데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는 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HLB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얘가 좀 퉁퉁하게 나왔어요. 어저께까지는 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나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이거보다 좀 더 얇으면서 샛별이가 좀 더 얇게, 그리고 거래가 좀 더 줄었으면 여기 박스권을 넘어서 위에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너무 퉁퉁해지면서 약간 와해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분간 좀 더 지지부진한 여기 7만원 후반서부터 9만원 초반대까지 박스권의 모습을 당분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난주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재료로만 친다면 HLB가 1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왜냐면 일단 LI를 성공을 했습니다. 어플리아 권리를 인수를 해왔죠. 회사에서 지난번부터 약속했던 지금 당장 시판 가능한 거. 그래서 어플리아는 이미 올해 1월 유럽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공식 시판 허가를 받았죠. 이 항암제를 LI를 해왔는데 시장에서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항서제약에서 작년도 매출액이 3,700억이라고 합니다. 재작년에는 3,000억 원이었는데요. 약 20% 넘게 증가를 했죠. 항서제약이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LB에 당연히 로열티 수입도 증가한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너무 아까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면 다 상한가 빵빵 치고, 못해도 빵빵 상한가 2방씩 치는 그런 시장인데, LB는 LI도 했고 코로나 백신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고, 하물며 로열티 수익이 증가했는데도 못 갔고요. 또 폐암 치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백신도 만들고 폐암까지 건드릴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어찌되었건 지난주에 이렇게 폐암도 3개예요. 1개가 아니라. 물론 병용으로 합니다만 3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는데, 글쎄 결국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지만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유상증자 일단 보시면 1차 발행가는 4월 14일 날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2차 발행가는 5월 25일 날 결정이 되는데요. 1차 발행가 그리고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게 채택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는 1차 발행가까지만, 결국은 어쨌든 간에 낮은 가격이잖아요. 이게 1차 발행가건 2차 발행가 중에 주주 혜택을 위해서 낮은 걸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발행가 때까지만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차 발행가 때까지도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케이스마다 틀린데, 일단 1차 발행가까지만 낮아진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어찌되었건 낮은 것만 택하면 되니까 한 4월 14일까지는 일단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일반적으로 여기 청약일 때는 올라요. 왜냐면 주가가 싸 보이잖아요. 주가 싸 보이기 때문에 청약일 때는 일단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당분간은 좀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3월도 다 갔고 좀 있으면 4월이고 하니까 거의 시간도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유중의 성장통을 잘 겪는다면 한 단계 더 업된 LB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진 회장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정말 좋은 호재들이 묻혀서 안타까운데 분명 제 가치를 발휘할 날은 올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분명히 적절한 때가 된다면 이 모든 호재가 다시 한번 뻥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이번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드렸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